합장하시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 레시피 보시겠습니다. 이건 취나물 겨자밥인데 절에 스님들이 봄에 나물 따러 가면요 산에 엄청 뭐 4시간 5시간씩 올라갑니다. 이게 지리산 장토목에 이제 곰치는 지리산 장토목 근처에 어마징징 많아요. 곰들이요 동면에서 깨자마자 먹는 게 곰치입니다. 그래서 곤달비가 곰치 이름을 얻게 된 거야. 거기 가면요 그늘진 곳에 거짓말 안 하고 성인의 손바닥만큼 큰 곰치들이 아주 부드러운 곰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대원사 선방 스님들은 자루 들고 그거 뜯으러 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찰 스님들도 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다녔는데 자루를 한 자루씩 뜯어올 만큼 많아요. 장토목 산장 근처에는. 그러면 스님들이 도시락을 싸고 가야 되잖아. 거의 다 나물밥이에요. 아니면 바쁘면 식은 밥 몇 덩어리 비닐에다 넣어서 된장만 쌈장 하나 만들어 갑니다. 거기서 취나물이고 뭐고 뜯어서 생으로 그냥 쌈 싸갖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쑥국인데 저희가 밑에서 끓였을 때는 쑥이 요만하게 올라가고 너무너무 솜털같이 이쁜 쑥을 갖고요. 애쑥국 이랬어. 그 다음 미나리 강에는 오늘 튀김이 있어요. 우엉을 튀겨서 그 위에다가 포구버섯하고 고추하고 다 잘라서 미나리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위나물은 우리 그 봄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대나물, 코딱지나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위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데 냉이 올라오고 나서 머위 올라오는데 이 머위는요 뿌리 부분일 때는 굉장히 열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머위뼈를 갖고 요리를 또 해먹어요. 여름에는 찜국도 해먹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쌈으로도 이렇게 데쳐서 뭐 드시잖아요. 이 쌈은요 너무 이제 세져서 이 줄기를 먹을 때쯤에는 얘는 어셔요. 그때는 먹으면 안 돼. 아셨죠? 그러면 이 대가 자라기 전, 굵게 되기 전까지는 얘를 먹어도 돼요. 항상 제철에 나는 것을 제때 제대로 드시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애쓰시 마죠. 뒤에 먹을 거라고 넣어놔도 결국은 안 먹고 다 버리게 돼요. 특히 여름에 죽순 짧고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죽순은 여름에만 먹어야지 겨울에 먹으면 안 돼요. 냉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겨울에 찬 거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고 여름에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장복이 열이 차서 또 나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쌀을요 불려놨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냄비밥을 할 때는 30분 이상 불려야 돼. 이 다시마만 우려가지고 밥물을 잡습니다. 자, 우리가 냄비밥을 할 때는요 일단 끓을 때까지는 센 불에 해요. 센 불에 하고 밥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야 되죠. 그 다음에 당근은 약간 굵게 채를 쳤어요. 이렇게 보시죠? 네, 당근 약간 굵게 채쳐주시고 겨자장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겨자 1티가 이만큼입니다. 여기다 먼저 조청을 넣고 간장하고 배즙하고 잘 익혀주세요. 한국 음식에 이 향신료 중에 겨자가 신의 한 수예요. 특히 여름에 이제 날 더울 때 잘못 먹은 것들을 얘가 잘 중화시켜주고 일종의 해독제처럼 작용을 합니다. 다른 나물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나물같이 생긴 거는 참나물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근 아까, 그리고 냄비밥 할 때는 가운데 정중앙은 숨구멍으로 좀 열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불을 낮춰서 타지 않게끔 취나물 밥을 했습니다. 밥이 아주 잘 됐어요. 그죠? 자, 우엉은 식재료 중에서 대장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 섬유질이 가장 풍부하네. 그래서 얘는요, 감자칼로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서. 어차피 갈변은 되게 돼 있어요. 갈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얘를 이제
요 사이즈로 잘라서,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익어요, 우엉이. 아셨죠? 우리가 국물 내기 위해서 건져낸 포고버섯을 얘는 이제 밑간에서 덮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기를 꽉 짜주시고 얘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 얘가 끝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면 안 이뻐요. 그래서 손질을 반죽에다가 넣고 이제 튀길 거예요. 2번 튀길 건데, 자, 청고추, 홍고추 씨 빼내고요. 절반씩 하면 좀 넓어요. 우엉 폭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거든요. 우엉 하나에다가 포고버섯을 얹고 고추 한 손을 잡고요. 미나리를 돌돌돌 말으세요. 그럼 이 대를 지나가야 돼. 안으로 넣어야 돼. 보셨어? 굵은데. 그렇게 이렇게 와서 묶으려고 하지 말고 밀어 넣으시면 돼요. 틈이 있으니까 밀어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 사소한 미나리하고 우엉하고 고추가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음식이 되죠. 저희는 이렇게 껍데기를, 이 대를 먹으려면 벗겨야 돼. 안 그러면 질겨서 이빨에 걸려서 임플란트 다 빠져. 모든 건 인연이에요. 오늘 재료가 온 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사정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또 지나가. 자, 내가 물기를, 뭔가를 삶았는데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 한번 삶아서 칼질을 한 것은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짜야 돼요. 물 많이 나오죠. 이 물이 들어가게 묻혀놓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양념하고 잘 어우러지지도 않고. 아셨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자,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제피가루예요. 간장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념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일을 넣고 주물주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음식도 이 접시가 꽉 차게 담으면 안 이뻐요. 자, 직간장 넣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채소국을 끓이면 거의 된장국을 끓여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쑥일 때는 쑥의 향을 좀 잘 먹고 싶잖아요. 흠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된장을 쓰지 않고 우리 절집 간장에다가 쌀가루하고 소금하고 들깨가루 넣고 끓이시면 돼요. 자, 얘 끓어요. 그러면 쑥을 넣어주세요. 잠깐 끓도록 뚜껑을 덮어서 1분만 있을게요. 이거는 쌀가루고요. 얘는 들깨가루예요. 굳이 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어도 엉기면 엉기는 대로. 여러분 호박죽 끓일 때 찹쌀 좀 들어가면 엉기죠. 그래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직간장 넣고 나서 간이 싱거우면 뒷간은 소금으로, 끓고 나면 소금으로. 아주 파릇한 쑥국이 됐죠. 아주 깔끔하죠.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우리 음식은, 사찰 음식은 제철 재료를 나는 거고 조미료, 인공 조미료, 가공식품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기 때문에 치유식도 되고 환자 병호식도 되고 어린이 이유식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건강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쳐내세요. 이렇게 치니까 알겠죠? 이런 생육 과정
환경에서 식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야생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것도 성찰을 하면서 사찰 음식을 하는 겁니다. 사찰 음식이 일반 비건 음식과 다른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음식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갖고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자, 쑥 하나만 봐더라도 얘는 여성들이 하복부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무릎 시린 것도 방지를 해줘요. 부월쑥은 드시면 안 돼. 여러분들 성묘 갔다 오면서 막 성묘하고 나면 왜 풀을 다 깎아서 새쑥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어리다고 막 뜯어먹어요. 동의보감에요. 그 구월쑥을 먹으면 눈이 먼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건데 독이 있는 건 다 식물에 있어요. 동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람 죽일 때 먹이는 부자가 사약이잖아요. 그것도 식물이에요. 근데 워낙 열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심장 파열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죠. 그런 것처럼 이 사소한 쑥도 어느 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구월쑥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깨우치신지 아세요? 아는 사람.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원통 수행법을 해서 깨달았어. 이근원통. 이근원통이 뭐냐면 깃뿌리에 소리가 닿잖아요. 그게 회통. 우리는 이 공명을 가지고 있어요. 귀와 코와 입. 이 세 군데가 서로 만나는 공간이 울림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이 공명 때문에 소리가 나지, 여기에 그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들으면서 자기 귀로 들으면서 자꾸 하셔버릇하면 집중이 잘 돼요. 그 집중이 잘 되면 정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정념을 잘 갖추어서 알아차림에 능숙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행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뭘 수행한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음식도 뭐 명상한다고 그러지. 스님들이, 어떤 스님은 TV에 나와서 말하자면 밥하는 것도 수행이다. 공양간에 사는 모든 게 수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을 하더라도 알아차리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